부계자가 눈물로 쓴 한민족사. 단군기는 환웅의 아들 환검이 백산 단목 안에서 즉위한 후 마지막 왕인 제47대 고열가까지 1195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단군 조선의 실사임이 확실하다. 신씨의 개벽 신화 기록. 부계가 눈물로 쓴 한민족의 역사 규원 사화는 개벽 신화로 시작된다. 암흑 혼돈에서부터 천지의 분화, 천체의 운행, 계절의 변화, 수육의 분리, 금수와 초목의 발생, 인간의 탄생 등 천지인 삼재의 탄생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성경 구약의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태초의 상황이 나온다. 규원사화의 개벽 신화인 조판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설화들과 달리 천지의 개창 과정을 언급한 것이 특이하다. 천지가 개창되어 환웅이 하강할 때까지의 기간은 수십만 년으로 돼 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태시기는 환웅이 동방을 다스리던 권련 수만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신시시대의 서두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신시씨가 군장이 되자 신으로서 교를 베풀고 법으로 삼아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배불리 먹였다. 이 시대에 치우씨, 고시씨, 신지씨, 주인씨 등의 씨명이 등장한다. 물론 이 시대에는 한자가 없었으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약속의 기호인 고유문자나 구전되어 온 것을 후대에 한자를 빌어 기록했을 것이다. 치우씨 등이 신시씨의 신하가 되어 인간사 366가지를 다스렸다. 이로써 남녀, 부자, 군신, 의복, 음식 등과 각종 제도가 정해졌다고 한다. 신하들의 임무를 태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시씨는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꿈틀거리는 생물들이 저마다 그 자리를 얻은 것을 보고 고시씨에게 이들을 먹여 살리는 임무를 맡아보게 했다. 사람들이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어 거둬들이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 또한 불씨도 없어서 사람들은 모두 풀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날고기에 생피를 빨았으며 살코기를 그대로 먹었다. 고시씨는 농사짓고 거둬들이는 방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불이 없었다. 고시씨는 어느 날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 잎이 떨어져 줄기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큰 나무들이 엇대어 있었다. 한참 서서 나무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났다. 나무의 줄기와 줄기가 바람에 부대끼더니 불꽃을 일으켜 번쩍번쩍 빛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는 다시 불꽃을 일으켰다. 고시씨가 돌아와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일으키려 했으나 제대로 안 됐다. 고시씨는 다시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렸다. 고시씨도 큰 소리로 꾸짖고 옆에 있던 돌을 주워 던졌다. 돌은 호랑이에 맞지 않고 큰 바위에 모서리를 때렸다. 그때 불꽃이 번쩍 일어났다. 고시씨는 매우 기뻐했다. 돌을 쳐서 불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화식을 하게 됐다. 이족은 담이 차다 소문. 신지씨는 글자를 만드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왕의 명을 출납하는 대변자였다. 그러나 글자가 없어 적어둘 수가 없었다. 신지씨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 한 마리의 암사슴을 보고 활을 당기려 했으나 사슴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신지씨는 사슴을 찾았다. 산을 넘어 모래밭에 이르니 사슴이 뛰어간 자국이 나와 도망간 방향을 알게 됐다. 신지씨는 깨달았다. 적는 방법은 이것이구나.
신지 씨는 사냥에서 돌아가 문자를 만드니 이것이 옛 글자의 시작이다. 다만 세월이 오래 지나 이 글자는 전하지 아니한다. 이는 글자의 짜임새가 완전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일찍이 들으니 육진 땅과 선춘 이외의 지방에 있는 바위 사이에 간혹 발견된다고 한다. 다듬고 새긴 글자가 분명하나 범자도 아니요 전자도 아니라 사람들이 능히 읽지 못한다고 하니 신지 씨가 지은 옛 글자는 아닐까. 치우, 고시, 신지의 후예는 번성했다. 치우 씨의 후손은 서남방을 점령하여 살았고 신지 씨의 후손은 북동 지방에 많이 살았으며 고시 씨의 후손은 동남으로 유전해 가면서 진한, 변한의 제족이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후세의 사만이니 모두 그 후손들이다. 이들 세 족속의 후손들은 모두 9개의 파로 갈라졌으니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의 족속으로 지소는 다르되 원래의 조상은 다 같아서 서로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곧 큰 활을 말한다. 치우 씨가 칼과 창과 큰 활을 만든 후 사냥도 하고 싸움도 하는데 힘입어 무가 되었다. 중토, 중국의 여러 족속들이 큰 활을 쓰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여 담이 차다는 소문이 난 지 오래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말하여 이라고 했다. 설문에 이른바 이의 옛 글자는 큰 활로 동쪽 사람이라고 풀이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후 중리가 춘추를 지음에 있어 이의 이름이 용적과 함께 상스럽고 더럽다고 일컬어 천하게 취급하니 분하다. 신지 씨는 치우 씨에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게 하고 고시 씨는 소, 말, 개, 돼지, 수리, 범 등의 짐승을 산채로 잡아 기르게 하였다. 그리고 주인 씨에게 남녀가 결혼하는 법을 정하게 하였다. 지금의 사람들이 장사를 일러 지위라 함은 치우란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들에서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고시네 고시래 하는 것은 바로 고시 씨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하는 말이다. 혼인 중매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주인 씨를 말합니다. 규원사와 태시기에는 치우 씨가 병기를 제조하고 적과 맹수를 맡는 기능을 맡았다. 고시 씨는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고 화식을 발명하였으며 신지 씨는 출납을 관장하고 문자를 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신시 시대의 사회는 수렵 상태에서 토지와 어구를 가지고 정착해가며 또한 병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단계로 발전한다. 신시 시대의 영토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방, 즉 중국 동북방에는 치우 씨의 족이 거주하고 북동 지방에는 신지 씨, 그리고 동남 지방에는 고시 씨가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고시 씨의 후에 계속 한반도의 남쪽으로 뻗어내려왔다. 치우 씨는 계속 서남쪽으로 진출하여 중국 제족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다. 단군기는 아사달까지 수록. 그 당시 중국의 지배자는 수인, 신농, 유망, 소호, 헌원 등이었는데 특히 헌원과는 충록의 들에서 70여 회나 접전을 벌여 전승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때 중국에서는 활과 돌밖에 무기로 쓸 줄 몰랐다. 치우 씨는 이미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으며 결국 승리를 거둔다. 그 후 치우 씨가 사망하고 그 군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철수하자 헌원이
한민족을 처음으로 통일, 제위에 올라 황제라 칭하여 후에 한민족의 개국조로 추앙된다. 그러나 유주, 청주 지방에서는 여전히 치우씨의 후예가 강성하여 황제의 세력은 크게 떨치지 못했다. 신시시대의 영토는 중국 동북부와 요심, 남만주 지방, 그리고 한반도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을 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시의 천왕 한웅은 말년의 태백 산정에 천부인 3개를 놓고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고 하며 다음은 단군의 시대로 이어진다. 규원사화의 단군기는 환웅의 아들 환검이 백산 단목 아래에서 즉위한 후로부터 마지막 왕인 제47세 고열가 단군이 아사달의 당장경에 들어간 1195년 동안의 기록이다. 때문에 단군조선 7사라고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규원사화의 본론에 해당한다. 이상시 변호사의 단군기 분석 정리에 따르면 그 중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조 단군은 요와 같은 시대에 즉위하였고 국호는 박달 또는 백달이라 했다. 단군은 단국의 군, 즉 박달나라 임금이란 뜻이다. 수도는 처음에 태백산에 있다가 우수하 언덕에 정하고 임검성이라고 불렀다. 임검성이란 임검님이 계신 성, 즉 수도라는 말이며 평양이라고도 한다. 우수하로 정도한 지 약 10년 후에 다시 수도를 폐수 이북의 평양으로 옮기니 이곳은 후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 즉 환도에 해당하는 곳이다. 여기가 바로 제2의 임검성이다. 그 후 약 970년이 지난 제34세 오르문 단군 원년 을해에 이르러 비로소 낭랑홀로 옮겼다. 이곳이 소위 제3의 임검성이 된다. 규원사화의 단군기에는 단군조선 1195년 동안 3차례 수도를 옮긴 것으로 돼 있다. 단군조선의 종교는 신시시대의 신교를 계승하여 위로는 제천을 행하고 아래로는 9개 조항의 교를 지어 백성들을 교화했다. 제천은 조상에 대한 보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북으로는 태백산에서 남으로는 갑비고차, 지금의 강화도 만이산정에서 단을 쌓고 봉행했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그 후 열국시대와 삼국시대에 계승돼 부여에서는 영거, 예에서는 무천, 삼안에서는 불군해, 고구려에서는 동맹, 백제에서는 교천이라고 했다. 단군조선의 이른바 정부조직으로서는 중앙의 오늘날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7가와 이들 제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격의 호가 등 소위 단군 8가가 있었다. 제2세 부루단군 때는 본가를 추가하여 9가로 늘었다. 그리고 영토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제4세 오사구 단군 때부터 천하를 9개의 대국과 12개의 소국 등 모두 21주로 나누어 통치했다. 완전한 정부 갖춘 단군 조선. 시조 단군의 재위 기간 동안 특기할 만한 사실은 즉위 30여 년 만에 대홍수를 만나 폐수가 넘쳐 평양이 물에 잠겼는데 태자 부루에게 명하여 수토를 다스리게 해 평양의 백성들을 아사달 밑에 있는 당장경으로 옮겨 존거케 하여 치수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것이다. 그 후 알유, 몽고 지방에 유목하던 허뮌의 무리가 동침하자 제4왕자 부여로 하여금 토평 격퇴시켰고 제요의 신하 하우가 개최한 도산회의에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구슬과 비단을 가지고 서로 회맹케 하여 치우와 헌원이 크게 싸운 이래 처음으로 동서양국의 수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양사상 국제회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도산회맹 또는 동방회맹인 것이다. 시조 단군은 제위 93년 말에 태자 부루에게 전위하고 아사달의 당장경에 들어가 산신이 되어 승천한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규원사화의 단군기에 나오는 47세 단군 1195년 동안에 조선이 중국의 하, 상 왕조와 전쟁을 한 횟수가 대략 8, 9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24세 연라 2년 경인의 은이 조선의 남계를 먼저 침범하다가 격퇴당한 사실이 한 번 있었던 것 외에는 언제나 조선 측에서 하, 상 왕조를 먼저 공격했고 대개의 경우 국경을 넘어서 중국 본토에 진격하여 승첩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소위 극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제13세 흘달 단군 때부터 제15세 버름 단군 때까지 약 100년간 조선의 군대가 하나라의 산서 지방까지 깊숙이 진격하여 공략해 마침내 하왕조가 화해를 청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진역 6일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에 있던 제4서와 중국 고서에서 사실을 확인해 단군 조선의 왕대와 중국과의 접전 화해 상황까지 밝힌 부계자는 한나라는 한나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 어찌 당당한 진역을 견주어야만 만족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북에는 이 같은 역사가 선가에 살아있다면서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북에가 중국 사서에서 찾아 고조선과 중국의 전쟁 기록을 삽입하여 고조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300여 년 전의 사화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읽기는 어색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사실을 대비한 것은 괄목할 사료의 발굴인 것이다. 역대 임금을 신화적 인물로 날조. 단군 조선이 접촉을 가졌다는 하나라는 중국 은 주나라의 뿌리로 중국 사기에도 기록됐다. 신화로만 기술됐던 단군 조선이 이 땅에 체제를 갖춘 지배 집단으로 실존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4명의 아들을 둔 인간 군왕. 북에의 규원사화는 단군조선 역대 임검들의 치적도 밝히고 있다. 신화 속의 인물처럼 외면당해온 시조 단군은 인간의 시대를 연 분명한 사람으로 규원사화는 기록하고 있다. 비록 시조 단군이 신시천왕 환웅의 아들로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가 4명의 아들을 둠으로써 인간 군주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조 단군의 등장은 이 땅에서 체제를 갖춘 지배 집단의 탄생을 의미한다. 군웅이 할거하던 제족을 통일한 강력한 통치자로 인간 시대의 개막을 증거하는 것이다. 시조 단군이 신화적인 가상인물이 아니라 제족을 거느리고 자손을 낳아 지배 체제를 굳혀나간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의 개국의 치적만이 아니라 자손들의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단군 조선 시대 역대 임검들의 치적은 중국과 대응 관계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고사서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규원사화에 나와 있는 단군 조선 시대 역대 임검들의 치적을 우선 살피면서 중국의 고사서들과 대비하면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될 것이다. 규원사화의 단군기에 나와 있는 단군조선 역대 임금들의 치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시조 단군은 부루, 부소, 부우, 부여 등 4형제를 두었다. 제2세 단군이 된 것은 장자인 부루다. 둘째 아들 부소는 구려 후를 삼았고 셋째 아들 부우는 진번후,
넷째 아들 부여는 부여후가 됐다. 제2세 단군 부루 임검은 즉위 후 8년 동안 나라 안을 두루 살피고 예로서 제천하고 제후들에게도 옛날과 같이 제사 지내도록 했다. 즉위한 지 수년 후에 앙숙이란 무도한 자가 나타나 설라에게 가서 달래도록 했다. 그 후 숙신이 2번 배반하므로 설라로 하여금 속진과 케마의 군사를 모아 이를 쳐서 평정토로 가요. 그 무리를 북쪽 끝으로 쫓아내고 덕스런 정치를 베풀었다. 부르임검은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뽑았다. 이렇게 뽑은 이가 용가를 맡은 식달과 마가가 된 금물이다. 부르임검은 팔가를 늘려 재물을 담당할 봉가를 추가하고 아미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부루가 임금에 오를 때 우나라는 남국과 인접한 땅을 영토로 삼은 지 수십 년이 됐다. 부루는 제가에게 그 땅을 치도록 하여 이를 다 쫓으니 온 세상의 제후들이 와서 임금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 수가 수십이나 됐다. 이에 어아지악을 지어 사람들과 신령을 기쁘게 하였다. 어아라는 것은 기뻐서 하는 말이다. 음악에 맞춰 신령스런 짐승이 천구에 나타났다. 털은 희고 꼬리가 9이므로 글을 지어 상서로움을 알리고 고시씨에게는 상을 내렸다. 음악과 함께 조천무도 짓게 하여 온 나라를 기쁘게 했다. 설날을 앙숙 땅에 봉했다가 수년 후에 도라와 동물을 함께 맞도록 하고 그 공을 표창했다. 이들 나라는 후에 옥저, 비류, 졸본 등이 되었다. 부루는 임금이 된 지 3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제3세 단군 가륵 임금은 성덕이 높았다. 가륵은 구실시로 용가를 삼아 더욱 융성했다. 때마침 하왕이 덕을 잃어 신하 중에 모반하여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었다. 이에 식달에게 남국과 진번의 백성을 이끌고 이를 치게 하니 나라의 위엄은 더욱 빛나게 됐다. 왕위에 올라 51년 동안 성덕을 펴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감화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 가륵 임금의 나이는 84세였다. 수확량 일부를 세금으로. 제4세 단군 오사구는 가륵의 아들이다. 오사구 임금은 북쪽으로 돌아다니다가 신령한 풀을 얻었고 천하를 21주로 나눴다. 하왕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그 후에 화친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서로 사귀었다. 임금 자리에 있은 지 49년 만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구울이 제5세 단군이 됐다. 구울 임금이 즉위한 후 하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와 압려홀에 살게 했다. 태백산을 막아 일반 백성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왕위에 있은 지 35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달문이 제6세 단군이 됐다. 달문 임금은 날 때부터 특이하더니 자라면서 덕성이 높아졌다. 달문 임금은 동해 사람 여로를 얻어 용가를 삼았다. 임금의 덕은 빛나고 백성들은 악한 것을 몰라 범민을 알지 못했다. 달문 임금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다. 서쪽으로는 안류를 달래고 북쪽으로는 앙숙을 편하게 하고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니 10년 동안 조용했다. 왕이 되어 32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한율이 제7세 단군이 되었다. 한율 임금 때 아들이 난을 일으켜 백성들을 해쳤다. 한율 임금은 오직 죄 지은 자는 범한 대로 돌아가고 도를 닦는 자는 이룬다고 말하여 더욱 덕으로 다스렸다. 임금은 여로에게 아즈를 치게 했다. 여로가 3년 만에 아즈를 사로잡았다. 이때 하나라의 정치가 제법 흥성하여
남후에게 국방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오랫동안 화평을 누렸다. 즉위한 지 25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서한이 제8세 단군이 됐다. 오사함이라고도 하는 서한 임금은 조세 제도를 만들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생산량의 90분의 1을 바치게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게 했다. 제위 5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아술이 임금이 되니 제9세 단군이다. 어진 아술 임금은 덕이 높았다. 백성 중에 금한 것을 범하는 이가 있다 하니 임금은 똥구덩이가 비록 더럽기는 하나 그곳에도 이슬이 내리는 때가 있다 면서 벌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다. 이에 죄를 범한 이가 감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제위 28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노을이 임금이 되었다. 제10세 단군 노을은 우를 만들어 짐승을 기르게 하였다. 제위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도해가 제11세 단군이 됐다. 이때 부여후가 아류의 난을 맞았다. 운가와 구려, 진번후가 더불어 힘을 합쳐서 평정했다. 임금이 된 지 3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도해의 아들 아한이 제12세 단군이 되어 27년 동안 재위했다. 아한의 아들 흘달이 제13세 단군 임금이 됐다. 흘달은 무술에 뛰나고 용기가 있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했다. 흘달 임금은 해문을 얻어 용가를 삼았다. 하나라 사람이 찾아오니 임금은 예의로서 대접했다. 이때 하나라의 덕이 시들어가므로 사람을 보내 그 다스림을 보게 하고 무학으로 시험하게 하였다. 후에 해문과 나무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엄지와 빈기 사이에 나아가 치게 했다. 그 후에 하왕과 화해했다. 임금에 올라 43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고불이 단군이 됐다. 제14세 단군 고벌 임금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국방에 힘을 기울여 오래도록 태평했다. 속진후가 붉은 구슬을 갖다가 바쳤다. 제위 29년 만에 세상을 중국 상나라와 평화 유지 고불의 아들 벌음이 제15세 단군 임금이 되었다. 벌음 임금은 훈화를 뜰 아래 심어 정자를 만들고 말량으로 하여금 용가를 삼았다. 임금은 어린아이도 귀염을 주는 사람에게 돌아가니 백성을 보살피는 도리를 잠시라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같이 덕으로 정치하니 모든 백성이 화답했다. 때마침 하왕이 사신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바라므로 이에 말량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구해주게 하였다. 후에 하왕이 다시 군사를 요청했으나 그 무도함을 물리치고 허락하지 않았다. 상나라의 탕왕이 어진 정치를 크게 베푸는 것을 보고 벌음 임금은 덕이 있는 임금이다. 서로 침범함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군사들을 거두고 화해했다. 백성들에게 80분의 1의 세금을 바치게 했다. 제위 33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위나가 임금이 되었다. 제16세 단군 위나 임금 때는 나라안이 조용했다. 제위 18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여을이 제17세 단군이 되었다. 여을 임금 때 이상한 짐승이 태백산 남쪽에 나타났다. 꼬리는 9이며 털은 흰데 해치지는 않았다. 임금은 제후들을 모아놓고 진번후를 상주시켰다. 임금이 된 지 6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동엄이 제18세 단군이 되었다. 동엄 임금 때 속진후가 큰 짐승을 바치니 그 크기는 집과 같았다.
그때의 제후가 서로 침범하고 우수주에 당시 앙골이란 자가 있어 그 아우 장골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서쪽 변두리의 백성들이 모두 그 사나운 피해를 입게 됐으나 부여 후가 평정할 수 없었다. 임검은 온갖 충달로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을 치게 했다. 예후와 속진후가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도왔다. 못된 앙골은 5년 만에야 평정하게 됐다. 충달이 어찌 온 바닷물을 마시고 비로소 짠 것을 깨달을 것인가. 황조가 나라의 터전을 잡은 지 700년에 이르렀는데 앙골의 무리가 방자하게 횡포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니 이는 성도가 쇠한 까닭이요 임금은 덕을 닦으소서 하고 간하였다. 동엄 임금이 크게 선군의 덕을 닦고 충달에게 서쪽 편두리로 나가 백성들을 어루만지게 했다. 왕위에 오른 지 몇 해가 안 되어 머리카락으로 신을 겨뤄서 그 덕을 갚았다. 재위한 지 20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구모소가 임금이 되었다. 제19세 단군 구모소 임금은 남쪽으로 나가 낭랑홀의 성곽을 수축했다. 10월에 청구의 백성들이 떼지어 무천하고 흩어져서 사냥을 할 때 사람이 산비탈에서 큰 뱀에 감겨 있었다. 청구후가 국왕에게 명령하여 큰 뱀을 잡게 했다. 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굴 속에 숨어 있는 뱀의 크기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초겨울인데도 뱀이 나와 사람을 감으니 재앙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날랜 장사들을 시켜 산비탈을 파헤쳐 뱀을 찾아냈다. 그 크기가 대들보와 같았다. 큰 도끼로 머리를 쳐서 죽이니 그 후로는 뱀의 피해가 없어졌다. 임금은 국왕에게 큰 상을 내렸다. 즉위한 지 25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고훌이 임금이 되었다. 제20세 단군 고홀 임금은 속진우가 돈 피로 만든 가죽옷을 바쳤으므로 이를 잘 보관해 두고 공이 있는 이들을 기다렸다. 단군조선 47세 임금 중 20세 고홀 임금까지의 치적을 대강 간추린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제2세 단군 부루 임금 때 무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무악은 태초의 인간 탄생부터 함께하였을 것이나 부루 임금 때의 무악은 체제를 갖춘 지배 집단의 의식 무악으로 발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의식학은 어아지약이었으며 의식무는 조천지무로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백성들이 연주 무용케 하여 인신을 즐겁게 했다는 것도 흥미롭다. 이와 함께 무학으로 하나라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 당시 중국과 대비하여 단군 조선이 상당한 선진 문화를 가졌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세제도가 단군 조선 시대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하왕조 위기 땐 파병도 제8세 단군 서한 임금 때 백성들에게 수확물의 90분의 1을 바치게 한 것은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물을 상통시켜 보충케 하는 결과로 유도했을 것이다. 이 세금은 제15세 단군 버름 임금 때 80분의 1을 바치도록 세율이 높아진다. 세율을 높인 것은 지배 집단의 재정적인 압박에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지배 집단으로 강력해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단군 조선시대 임금들은 제후를 거느린 것으로 돼 있다. 치우씨의 남국을 비롯 그 봉후국이 9개국이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봉후국 중에는 시조 단군의 아들들이 경영한 나라도 있고 개국 당시의 공신들에게 나눠준 지역들도 있다. 이들 봉후국들은 단군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직접 원조를 하였고 중국과의 접전은 이들이 전초를 선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단군 임금을 중심으로
동북아 일대를 지배하는 막강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었다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단군 조선과 계속 접촉을 가진 중국의 하나라는 우가 BC 2205년경에 세운 나라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로 주나라로 이어진다. 중국의 사기 하본기에 따르면 시조 우는 황하의 홍수를 다스리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그 공으로 순의 사후 제후의 추대를 받아 천자가 됐다. 우는 제위를 민간의 현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제후들이 우의 아들 계를 추대하여 그때까지 지켜오던 선양제가 없어지고 세습제의 왕제가 출현했다고 한다. 중국의 상나라는 BC 1766년 성탕이 세웠다. 초기의 단군 조선은 이들 중국 사서에 나오는 하상나라 등과 접촉했고 군사력이나 문화 수준은 중국보다 앞섰다고 북의의 교원사화는 기록하고 있다. 단군 조선이 하나라의 왕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를 보내 지켜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